롯데칠성 2026년 1분기 실적을 슬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간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0.1%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8회전이고 PBR은 0.72로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기 보고서에 비성분 데이터를 공시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롯데칠성에 대한 사업 개요입니다. 탄산음료 및 커피 등 음료 제품을 많이 하고 있고요. 소주하고 맥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료 제품의 그 유통 구조를 설명하고 있고 매출액은 비중이 68%, 주류 제품은 32%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류 회사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본인들의 어떤 이 비전이라든가 이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있고요. 그 청량음료 대표주라로서 조직 내의 구성원들은 자부심과 신념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믿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1950년에 창립을 했네요. 그 6.25가 일어날 때 창립을 했군요. 어쨌든 21세기를 위해 롯데칠성음료는 장기계획 아래 효율적인 조직체계 유지 발전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처음처럼 소주는 또 세로라고 나온 게 있죠. 대관령 안반수로 만들어서 물이 좋다. 요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0만 7,600원으로 1년 전보다 7.9% 하락했습니다. PBR은 0.72 상태입니다. 그리고 5% 이상 주주는 롯데 지주가 45%, 롯데 알루미늄 7.64%, 롯데 장학재단이 5.41%, VIP 자산운용이 7.8%, 국민연금공단이 7.35%. 이렇게 많으니까 외국인이 그래도 15.64로 많이 가지고 있네요.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가 검색 당시 눈에 띕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6,083억 원으로 1.2%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854억 원으로 0.1%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1.1%이기 때문에 요거는 원재료 가격 상승 가정 결과 하락으로 산출돼 버렸습니다. 역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수료분율 0.5% 상승했고 운영경비 1.3%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3으로서 0.04포인트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378억 9,500만 원으로 40.1%가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2억 1,6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률 6.2%로 1.7% 상승했습니다. 재고회전율은 8회전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한 표의 제약이론 경영의 핵심적인 평가지표가 TIO인데 스루풋 인벤토리 운영경비인데 순서가 이렇고요. 요걸 스루풋 여기 표시했죠. 운영경비 표시해 드렸고 그 다음에 재고회전율은 제가 밑으로 그냥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의 제약이론의 경영성과지표를 한 장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원가회계보다 좀 더 원인 분석이 더 용이하고 봐서 이게 그 이익이 난 게 재료 비율이 떨어졌다든지 판매 가격이 올랐거나 이런 거를 쉽게 유추해낼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원가회계 손익 참조해 주시고요. 재고자산 내역인데 상당히 방대합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846억 원으로서 연초보다 53억 8,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23억 3,6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근데 요거는 수치로 공시가 된 건 맞는데, 롯데칠성 공시 책임 조직의 싸가지 없는 점은 공시 주석 자료의 수치의 많은 부분을 문자 속성으로 공시를 해 가지고 저 같은 정보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분석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기다가 분기에는 또 비성본 데이터를 비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분석해내냐. 전년도에 가공 비율이 23.6%인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올라가니까 1%, 그러니까 이 가공 비율을 1% 줄여 가지고 총 제조 비용에서 가공 비율을 곱해서 가공비를 산출하고, 가공비에서 판매 관리를 더하면은 전체 운영 경비니까 전체 그 영업비용 5,716억 원에서 운영 경비를 뺀 게 재료비가 나오겠죠. 2,866억 원. 그래서 재고 자산의 변동, 저는 기준을 WCI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요거를 산출해 요거는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의 매입액이 2,812억 원으로 그렇게 역산해서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어, 재고자산 증감은 비교 의미가 없겠습니다. 제가 맞춰준 수치니까. PQ촌 제조 비용도 맞고요. 그러나 현금 흐름표는 요건 회사가 제시한 거니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12억 1,600만 원은 재고 감소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그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가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 경비는 1분기 비성본을 안 했기 때문에 2025년도 인건비를 참고적으로 가져왔습니다. 4,453억 원으로 0.2% 인건비가 줄었어요.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문데, 근데 직원 수도 거의 500명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은 7,8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500명의 직원이 고참들이 잘렸다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나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고참 고임금자들이 생존하다 보니까 평균 임금이 올라간 건데, 앞서서 제가 그 하이트 진로를 했지만은 거기는 연봉이 1억 5천이 넘죠. 그러면은 이게 잘 더블 정도가 되는 건데, 자, 주류 회사 다녀서 장가 가려고 그러면은 월급이라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롯데 칠성은 그러면은 7알이 음료니까 그냥 보통 월급이면은 되는, 그 소주 회사 다닌다는 얘기는 안 해도 되니까 그래도 탄산음료, 칠성 사이다 이런 거 만드는 데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장인어른한테 그 결혼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운송료가 1,829억 원으로 5% 감소했고, 광고비도 좀 줄였네요. 장사가 좀 어, 아니, 그 매출이 늘었는데 또 이런 비용들은 또 줄였네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회전율 상승했고 수르푼율도 상승했으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통화자본 이익률 5.3%로 1.2% 상승했고 총자산 회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영업구매 평가 지표로 매출채권 수금 속도는 2.6회전, 전년보다 떨어졌습니다만은 3개월에 2.6회전이면 거의 한 달. 그러니까 수금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은 거래처 영업도 잘 안 된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네들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좀 떨어졌습니다. ROI 자본 회수율 2.5%로서 0.7% 상승했습니다. 어, 그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맞을 때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대라 그러면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 그러니까 그 총 소주 출하량, 총 맥주 출하량 나누기 재고로
해서 수량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 내면은, 그래서 우리 이런 장사할 때는 어 뭐 불닭 볶음면 같은 것도 뭐 총 몇억 개가 나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에 총 병수를 좀 얘기를 해 주면은 어떻겠는가, 그런 희망사항이 좀 있어요. 우리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도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원재료가 내려갔냐? 아닌데요. 3.1% 가중 평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 어 여기 보면은, 이게 저기 가중 평균이 있습니다마는 평균할 것도 없죠. 동기를 해 버렸으니까. 서민의 애환을 대변하는 쇠주의 출고가는 참이슬이 6원 비싸게 출고가 됩니다. 처음처럼이 1109억 원이고 참이슬은 1115원이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참이슬이 인기가 많으니까 6원 비싸게 나가는데도 잘 팔린다. 식당에 가서 요즘들 소맥한다고 할 때 뭘로 드릴까요? 그러면 참이슬하고 카스 주세요. 카스는 참이슬에서 나오는 하이트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동창, 덩치 하나 180 정도, 0.1톤 정도 나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또 테라를 또 그 그래도 테라가 출고 가격은 비싼데, 어 그래도 맥주 가격은 또 똑같이 받더라고요. 하이트는 없는지, 음 어쨌든 하이트가 좀 싸게 나오는데, 음 근데 카스가 또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카스는 지금 외국계 자본이 인수를 해 가지고 비상장 기업으로 아마 돼 있는 거로 돼 있어서 비상장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 상승을 해야 투명성이 입증이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죠, 거꾸로. 그리고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입증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또 하나, 원재료 가격의 데이터를 그럼 믿을 수 있냐? 그럼 안 믿으면은 분석할 방법이 없잖아요. 음, 어떻게 그쪽도 단순 편견으로 뭐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아쉽습니다. 이 맞아떨어지는 기업들이 제가 한 100군데를 한다고 그러면은 한 10% 정도는 나올까? 그렇습니다. 제 가정 이론이 뭐 잘못된 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원인 관계를 다 따진다면은. 그리고 현금 흐름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는 1067억 원을 벌었습니다. 2번 EMS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128억 원의 현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최종 FEM 최종 번도는 7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어, 채권자한테 1020억 원을 갚았어요. 그래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43.8%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50%가 경영권 방어선인데, 이 음료계통이 왜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레드존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주한테 배당액이 341억 8,800만 원, ROE 1.3%선.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회사의 자유현금 흐름 13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매출액보다 약간 좀 상회하게 매출 실적을 감안해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운영경비에서 1 더하기 300%에서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2조 4,334억 원을 할 것으로 보이고, 매출 재료 기준으로도 1 더하기 300% 해가지고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질 높은 예측을 좀 해보는 거로 개발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동일한 방법으로 제가 예측했다면은 실제 판매 결과보다 제가 6.3% 낮게 예측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요걸 감안해서 2026년도 예측할 때는 어 1 더하기 300% 하면 안 되겠구나. 조금 더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조정 의견,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면은 올해는 10.6월에 나타날 것 같고요. 전년도는 11월 달에 돼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이익이 좀 일찍 일어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익이 일찍 날아서 손익분기점이 넘으면은 요즘 참이슬이 잘 팔리는데 연말에 처음처럼이 좀 판촉 활동을 좀 해서 디스카운트 해 가지고 식당에서 4,000원 하는 지역이 있고 5,000원 하는 지역이 있는데 4,000원 하는 지역에서도 3,000원에 그냥 팔아주세요. 우리가 1,000원을 보상해 드릴게요. 요런 그 판촉비를 좀 쓰시면 어떨까? 그러면 손님들이 늘어날까요? 글쎄였습니다. 요즘 뭐 술들을 잘 안 먹는다고 뉴스까지 나왔으니까. 액션 플랜 그래도 줄이지 않고 그냥 1 더하기 300% 해봅니다. 그래서 2조 4,300억을 하기로 회사 오너한테 약속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실제 영업직 직원들은 우리가 더 노력해서 성과급을 좀 받자.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8회전인데 1회전 더 올리자. 12.7% 할 수 있냐.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에 열심히 판촉 활동을 해 가지고 덤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매출이 2조 7,425억 원을 할 것으로 달성될 것입니다. 운영 경비가 조금 증가하더라도 요걸 또 좀 적게 증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운영 경비가 뭐 1조 원씩이나 이렇게 나가니까 요걸 좀 줄이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음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481억 원인데 4,400억 원으로 뜁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고 회전율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실제 매출액이 2조 7천억이 한다도 2조 7천억 효과가 날 것입니다. 원가 회계 기준 재고가 감소했을 때하고 증가했을 때하고 두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고, 재고가 감소할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약간 싸게 팔아도 목표이익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 쪽에서는 두 가지 진리가 있을 수 없으니까 한 가지 이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죠. 그럼 대부분 약간 부풀릴 겁니다. 그래서 2조 4,500억으로 부풀렸는데 그냥 오나가 야 스루프 관점에서는 2조 4,300억 해도 뭐 충분하다 그러더라. 그것도 열심히 해 가지고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없게 우리가 200억 원을 목표에서 좀 내려줄게. 이렇게 해서 영업 직원들이 심적 부담이 없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장사해서 스루풋 매출이익만큼 났을 때 추가 생산 안 하고 재고를 좀 줄이자, 이런 의미에서 할 때는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이죠. 다시 비교를 하면은 지금 예측으로는 원가회가 이익이 더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추가 판매해 가지고 생산을 안 하고 재고에서만 추가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 아니 슬픈 영업이익 4,493억 원보다는 더블 정도가 적게 영업이익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되기 전까지는 덤핑을 안 하는 것이 좋고요. 어 올해 그 경기가 안 좋고 그다음에 그 소주
술 소비, 주류 소비가 좀 감소한다고 했을 때 2조 4,300억 원이 아주 간신히 도달할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생산을 한 5% 줄이면은 여러 가지 그 이자 부채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돈을 좀 적게 쓰면은 에, 매출액이 고정된다는 그런 특별 이 조건 하에서 극단적 가정 하에서는 생산을 감소해서 재고를 줄여도 원가 회계상으로도 이익은 더 난다. 그러네 생산을 증가하면은 더 이익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다음 이하의 자료들은 템플릿 자료들이고요. 이 제약이론 경영에 의한 스루풋 웨이, 그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필요하시면은 화면을 정지해서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졸작입니다. 제조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용어를 찾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인사 사진을 바꿨습니다. 어, 요게 닌텐도 그 본사 앞에서 그게 벌써 2년 전에 찍은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